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장에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팔란티어의 급락이었죠.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왜 급락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방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그 뉴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사주 매각 관련한 뉴스였죠.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현재 팔란티가 14%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갭을 띄우고 125달러까지 갔던 주식이 어제 급작스럽게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5시, 새벽 5시부터 그냥 뭐 급전직하로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데이마켓에서 지금 한 106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국방 예산 삭감 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향후 5년 동안 미국 국방 예산을 연 8%씩 삭감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에 의존하는 게 많죠. 예, 그래서 이제 4분기 수익의 40% 이상을 미국 정부로부터 창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삭감 지시 내용을 보니까 삭감에 첨부된 메모에서 잠수함이나 드론, 군수품 및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포함한 프로그램은 면제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F-35와 같은 값비싼 무기 시스템은 면제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로키드와 보잉과 같은 주요 방위 계약 업체가 앞으로 계약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알렉스 카프가 CEO죠.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더 많은 애국심을 요구하는 새로운 책을 또 출간을 한 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이제 멘트를 했죠. 기술 회사들이 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의 이제 군사적 업적 외에도 국세청부터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까지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금 탈루자를 잡는 일에서부터 건강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일까지 다양한 업무를 팔란티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꼭 국방에만 관련된 뭐 FBI나 CIA나 국방에만 관련된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부 부처의 다양한 쪽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상장 이후에 팔란티어는 상업 고객에게 AI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데 점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이제 정부 측과 계약을 하는 거지만, 또 나머지 절반은 상업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상업 고객의 길들여지지 않은 수요를 언급하면서 연간 수익 예측을 높였고, 이러한 고객은 연간 수익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했죠. 이제 상업 쪽, 국방이 아닌 국방 외적인 부분도 점점 비중은 늘려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방 관련 실적이 많은 거는 사실이죠, 팔란티어가. 그래서 이제 영향은 있겠지만 감소폭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게 얼마나 갈지, 이 삭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5년이라고는 하는데 5년 이상이 될지 뭐 그보다 줄어들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세부적인 물량에 대한 물량을 얼만큼 줄일 것이다, 요런 거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그 사업 영역이 점점 이제 상업 고객을 확대하는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 나머지 인제 여타 종목들, 국방 관련, 방산 관련 주들을 한번 보시면은 로키드 마틴, 보잉, 사실상 그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쪽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빠지지 않았어요. 보합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인제 노스롭 그루만이라든지 부주알렌, L3 해리스, 요런 종목들은 좀 빠졌지만은 팔란티어에 빠진 거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죠.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 쪽에서 뭔가 좀 과민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특히 인제 부주알렌이나 L3 해리스, 요런 종목들은 사실 그 분야가 팔란티어하고 약간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 보잉처럼 이렇게 전투기를 만드는 요런 회사랑은 다르게 팔란티어랑도 약간의 접점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제 팔란티어만 유난히 과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과매도가. 그래서 인제 뜨거운 관심과 수급 쏠림의 현상의 결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5년간 그 국방 예산 삭감하는 그 규모가 10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 해에 한 20조 원 정도 이제 삭감을 해 나간다라는 그런 예정인데, 감축되는 이 모든 예산이 사실 뭐 팔란티어의 실적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뭐 1 년에 20조 라고 쳤을 때 그중에 뭐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막 15% 까지 빼고 그럴 정도는 아니다. '과민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인제 자사주 매각에 대한 이슈였죠. 그래서 자사주 매각이 인제 무슨 일이길래 또 이렇게 난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프 CEO가 새로운 미 증권거래위원회 규정 10B 5-1 거래 계획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9월 12 일까지 자사주를 최대 1,000만 주 정도 매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주 하면은 이제 120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억 달러 정도가 되겠죠. 이와 동시에 인제 지난 2023 년에 12 월에 도입한 기존 거래 계획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기존 거래 계획이 뭔지를 한번 잘 봐야 되거든요. 기존 계획은 최대 4,890만 주의 자사주 매각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건데 인제 여기 보시면 인제 4,890만 주냐 997만 주냐, 요거에 대한 인제 대금이죠. 요 대금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2023 년도, 그러니까 한 7-8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그러니까 요번에 인제 새로운 계획이 신규 계획이 12억 달러니까 요것 또한 뭐 4억 달러? 4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게 뭐 주가를 15% 정도까지 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10BO-1 룰이 뭐냐고 보니까, 내부자가 비공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가격과 거래량, 거래 타이밍 등 사전에 설정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한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인제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요즘처럼 이제 폭등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뭐 도움이 되는 그런 뉴스는 아니죠, 분명.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막 15%가 빠질 정도로 과매도가 나올 정도의 뉴스도 아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자사주 매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CEO가 팔고 날랐냐, 아니면은 재무 회계상에, 특히 회계상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느냐, 또는 인제 미래가 어두운 회사냐, 또는 매출이나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회사냐. 그런 회사에서 만약 자사주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면은 아주 큰일이죠. 하지만 요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팔란티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가 좀 위험한 상태냐, 요건 맞는 말이죠. 요건 맞는 말이에요. 최근에 급등을 한 건 사실이고, 현재 퍼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뭔가 고점에 대한 항상 불안이 여기 깃들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요건 부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인제 자사주 매각이라는 거는 그 M7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런 이슈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쪽 CEO들도 자사주 매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차트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인제 전체적인 그 상승 채널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제 한참 올라서 피로한 상태예요. 엄청나게 피로한 상태예요. 여기서 사실 더 올리는 것도 물리적으로 쪼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좀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어느새 다시 또 이렇게 20선 근처로 가격이 오게 됐기 때문에 이전에 인제 너무 높아서 살 수 없었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너무 필요한 상태에서 국방 예산 삭감이나 자사주 매각 뉴스로 이제는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 돌아왔다. 요렇게 결론을 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팔란티어를 튀어야 되나, 아니면 다시 또 매집을 해야 되나.' 인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제 좀 코멘트를 해 드리자면, 이 주식이라는 거는 살까 팔까를 결정하는 거는 오로지 본인의 판단이에요. 요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팔란티어 주가가 떨어지자마자 그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인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특정 유튜버, 유명 유튜버 "반대로 가면 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인제 주식을 누구를 보고 매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제 시장이나 종목에 대해서 예측이라는 게 가능하다면은 요 시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죠. 성립을 할 수가 없고, 뭐 전문가가 됐든 비전문가가 됐든 뭐 유튜버가 됐든 뭐 일반 주식 투자자가 됐든 다 아마 확률은 비슷할 거예요. 누구나 절반은 맞힐 수 있고 절반은 틀리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 대응을 얼마나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이게 실력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해지에 대한 어떤 수습 이론이 굉장히 정교해야 돼요. 확실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거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가 어떻게 보면 실력을 측정하는 거지, 맞히냐 못 맞히냐는 사실 실력하고는 거의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동전을 던져도 반은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자신만의 분석을 통해서 자기 이론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만큼 자기의 어떤 매매 계획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인제 매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차근차근 수익을 내 가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주식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론과 경험을 잘 믹스해 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제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는 개인의 사견이에요. 사견이라는 건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100만 200만 유튜버라고 해서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나는 생각을 할 수 없다. 자신의 사고 구제를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론을 만들고 경험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근거랑 또 일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매수에 강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팔란티와 급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고요. 주식을 살까 팔까 결정할 때 또는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떤 나의 다음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